Hello everyone, I'm Jay. We're here at Pangyo Techno Valley, this time for an interview with the CEO and founder of WeAlice, Seok-Moo Lee.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WeAlice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2022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입니다. 그리고 아직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콜드체인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Cold chain monitoring. This is the first, I've heard of many monitoring systems everywhere, from AI monitoring to blockchain monitoring to safety monitoring, but this is the first time I've heard of cold chain monitoring. Cold chain monitoring 뭐 있을까요? 우리가 콜드체인이라고 하면은 쉽게 듣지 못한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라는 걸 겪었었죠. 거기서 의약품들이 막 변질돼서 폐기 처분하고 하는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저온 보관이 필요한 그런 물품이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버리게 되는, 폐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So I can think of it's monitoring the substance that keeps our products cold. But up until now, were saying that back when Corona happened, we had to send a bunch of products or things that need to be kept frozen and need to be kept cool, but there was no monitoring system that existed at this time. So this is relatively new, I think. I've heard of carbon monitoring. Is it similar? 탄소 모니터링이랑 좀 비슷할까요? 이 콜드체인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이 어떤 목표는 저희가 어떤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지구 온난화에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o it's part of climate change monitoring. So up until now, I think the general public is very aware with carbon monitoring and why carbon monitoring is important. But now cold chain monitoring or monitoring the coolant that keeps our products cold is also very important. 만약에 if you compare the two, how are they different? 비교하게 되면은 cold chain 아니면 거기 cold chain 시장에서 쓰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가스나 그 탄소랑 비교하면은 어떻게 달라요? 콜드체인 시장에서는 이제 냉매가 주요 그 물질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냉매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온도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냉매 자체가 누출될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연간 자동차 12,000대가 운행을 하면서 뿜어내는 그런 탄소 수치하고 냉매에서 뿜어내는 탄소 수치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수치들을 절감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냉매 누출을 우리가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냉매 누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곧 탄소 감축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단수만큼 그것도 거기 어떻게 그 탄소인데 그럼 거기 수소 뭐 어떤 수소인가요? 우리가 1980년대 이전까지는 그 수소 염화 불화탄소라는 그런 가스를 냉매로 썼거든요. 근데 이러한 가스 자체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염화 불화탄소를 우리가 쓰지 못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규제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써왔던 게 수소 불화탄소라는 이런 HFC 계열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냉매제로 쓰고 있는데 이 냉매 또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오존층은 파괴하지 않지만 탄소를 발생시켜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만큼 이것도 규제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요. 이런 규제가 아마 2040년, 최종적으로는 2050년까지 거의 제로로 이 수소 불화탄소를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50년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거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까? 저는 그 점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HFC는 카본이랑 거기 탄소랑 비교하면 더 위험한가요? 더 세거든요. 거기 그 지구 그냥 관리해야 돼서 탄소하는 만큼 관리해야 되나요? 네, HFC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온가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직접 마시거나 뭐 흡입할 일은 없겠지만 인체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이것들이 대기에 누출되면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빙하가 녹고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냉매 같은 것들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Okay, perfect. I think I got it all now.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heard of HFC, which stands for hydrogen fluorocarbon, and basically, just like we have to
we're moving towards 2040, 2050 to carbon neutrality. And just like we have to monitor and recapture carbon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same goes for coolant like HFC. And so it's important for climate change that we also focus on not just carbon in general, not just carbon dioxide, but now HFC as well. So we have this monitoring system. 그럼 어떤 기술 아니면 어떤 솔루션인가요? 냉매를 우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냉매 자체를 이제 응축시키고 다시 이제 확장시키는 작업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냉매가 이제 누출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누출되는 지점들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에 이제 센서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센서를 장착을 해서 나중에 누출이 발생했을 때 좀 더 빈도수를 자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도를 높이고 어느 지점에서 누출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리를 해달라라고 이제 그 관제 센터에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더 이상 누출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단위 공장에서 저희가 그런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장들이 모여 있는 산업 단지 그리고 어떤 지자체 또 더 크게 확장하면은 국가별로 저희가 이런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고 맵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탄소가 얼마나 감축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저희는 또한 그 정량화된 탄소 수치로 이제 뽑아내서 그런 수치를 갖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다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작업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I heard about this with carbon neutrality being the overall goal and carbon dioxide recapture that th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creating a system in which companies who recapture carbon and move our world to a better climate and carbon neutrality are actually getting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So this is the same way that you'll be able to monitor HFC and get benefits. You'll be able to monitor HFC for different companies, like from coolant plants to large facilities that use HFC, and that through proven data, they'll be able to bring a form or data sheet to the government or show the government and receive benefits as well. So you said you're developing a monitoring system. Is it just hardware? Is it software? Is it using AI? 그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막 하드웨어만 있는 건가? 하드웨어 및 그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는 건가? 만약에 AI 쓰는 건가? 어느 식으로 그 모니터링 시스템 되는 건가요? 기존에 이런 냉매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은 사람이 일일이 이제 검침기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네. 검침을 하는 그런 작업의 연속이었죠. 네. 그럼 밤에는 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 보급을 하게 되면 그 냉매 주변에 이제 센서를 부착을 하게 되고 이 센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제 필요하게 될 거고요. 네. 또 데이터를 수취하면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네. 이거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이제 대책을 보고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AI하고 연결이 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수동으로 이제 관리해왔던 부분들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해서 비용적으로 아주 크게 뭐 절감된다고 하는 효과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정량화된 탄소 데이터로 수치화되고 그리고 정부는 그러한 기업들한테 세제 공제라든가 감축 또는 다른 기타 어떤 베네핏을 주게 되면은 기업은 네. 당연히 따라서 이제 확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저희의 시스템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자동화돼서 관리하게 되는 기업이 뭐 개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제 보고가 될 테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기업은 그런 국가의 정책을 따라하게 되고 국가는 그로 인해서 더 어떤 글로벌적인 탄소 감축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kay, wonderful. So basically it's a monitoring system and unlike before where someone had to go into a plant and inspect it or an area manually, it took time, it took energy, and as you said before, they kind of get to choose if they do it or not, even though they should. Some people just think it's frustrating or annoying and they don't accurately measure everything, but with your system, it's a automatic sensing system that is collecting the data and works 24 hours and is also very cost effective as well. And it's working towards, obviously, we have two sides of this coin. We have the side that saves companies money, but we also have the more important side that is helping to protect our environment and work against
global warming and work for climate change. So it's addressing these two problems, and it's going to replace the need for manual inspection. 그럼 타겟 마케트 어디 있을까요? 혹시 공장에서만 이 모니터링 시스템 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쓸 계획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직접적인 저희 고객은 이런 냉매를 돌리고 그 냉매 관리를, 그러니까 저온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물류 창고나 공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직접적인 고객 이외에도 저희는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저희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달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냉매 모니터링이 각각의 냉매를 하고 있는 구역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공적인 성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저희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적인 물류센터라든가 네. 아니면 또 간접적인 지자체 네. 또는 국가기관 단체가 저희 고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도 물론 저희랑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물류센터 중심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한 네. 플랜트도 있겠죠. 네. 그 이외에는 해외 역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공적인 성격으로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kay, so anywhere that is using basically HFC, but it's not it's not like you're just addressing like refrigerators or certain appliances. You're thinking big, like the coolant plants themselves, water facilities, anything that has to use this cooling technology on a large scale is where your monitoring system is going to go in and help companies, facilities, or warehouses or factories that are using coolant systems, large coolant systems, to monitor and hopefully get benefits back for helping to reduce the overall carbon footprint and go more to friendlier climate and help improve climate change. 해외에서 만약에 가게 되면 아직 해외에서 혹시 활동하고 있으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해외로 만약에 가게 되면 어디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해외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고 또 현지 상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곳은 냉매 관련 협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Okay. 그래서 냉매 관련 협회라든가 아니면 공조 관련 협회들 이런 협회들하고 저희가 계속 유대감을 쌓고 또 저희의 솔루션을 소개를 하고 또 그들의 정책을 제가 이해하는 단계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kay, that's a great answer. So I asked earlier, or I just asked simply, are you already active abroad? Which you said no, not yet. And then if you go abroad, where do you want to go first? But this is actually a really interesting answer because usually people tell me they want to go to America or they're going into the Japanese market or the Chinese market or all of Southeast Asia. But what you said is more than about which country you want to go to, more important than which country you want to go to first, is that you want to work with associations. It's associations that are going to help get this monitoring system off the ground. So it's not necessarily important about which country you're going to first, it's about the associations you're working with to help get this off the ground and help the benefits come to the companies and of course our climate and our world as well. 이 회사 시작할 수 있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개인 투자로 하셨거나 아니면 시드머니로 하셨거나 지원금으로 하셨거나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좀 운이 좋았다는 편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한참 우리가 유행했던 시기에 저희가 내세운 이러한 콜드체인 모니터링 아이템은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덕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예비 창업 패키지를 저희가 기회로 법인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덕에 현재까지 이제 콜드체인 모니터링을 핵심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라고 보시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So this could be one. I mean, you talk about how thankfully this kind of got foot and off the ground during the Corona period. Of course, no one really liked what happened during COVID and Corona. We had to stay home and we kind of were locked in. But in your case, the prevalence of needing a monitoring system for HFC really came about during Corona because of course you had to ship a lot of things or a lot of things had to use HFC and this coolant in order to keep things cool. So monitoring that and the need for monitoring that kind of happened from Corona or got more relevant or prevalent from Corona. And then you saw the need for monitoring HFC and you started this through Kyunggi's startup kind of package. So for all our viewers at home, there's a great government funding coming in, startup packaging and all this coming in from Korea right now in different areas to help startups get off the ground. So this is how we, Alice, got started.
We're here at Pangyo Techno Valley. What is the benefit of working here? 여기 Pangyo Techno Valley에서 일하는 장점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경기도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경기도가 기후테크 부분에서는 아주 육성을 잘하고 또 집중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는 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제과학진흥원 통해서 많은 그 스타트업 지원책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지원책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 경기도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 네. 또 특히 판교에 있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판교는 인재들이 모이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훌륭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가 많이 모여야 되는데, 네. 저희가 판교에 위치해 있으면 그 좋은 인재들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네. So you answered the same way a lot of people answer it with your second answer, saying that of course the location. The location here is wonderful, being close to Seoul, but being in Gyeonggi-do, and specifically in Gyeonggi-do, you mentioned that there's the Gyeonggi Climate Tech area happening here with different facilities, associations, revolving around this technology, but there's also so many great minds here in this area, different startups, different expertise. So the value of being in Pangyo at the time is pretty much priceless from my point of view after doing many of these interviews. This is the perfect place to be for startups. There's so much technology coming through, location is great, associations. Oh, you mentioned funding and support as well. Before we finish our interview,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add?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 실적이 성과가 또 미미할지는 몰라도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은 이러한 기후테크 또는 콜드체인 그리고 탄소 감축, 탄소 중립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의 생태계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나아가서는 또 그러한 저희만의 생태계를 또 구축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그 어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 또는 솔루션을 갖고 더 이제 글로벌 기업을 성장하기 위한 자리를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Wonderful. So from what I understand, you're truly a startup in the fact that it's not that you have a proven solution or service being used in the market yet. You're under development with all these. 이거 개발하는 중이죠. Okay. 네, 맞습니다. 맞죠? Okay. You're developing these in real time right now because it's such a new issue being HFC monitoring systems haven't really been addressed in the way that carbon monitoring systems, carbon dioxide monitoring systems have. However, you want to be a global player in carbon capture, HFC capture, and of course, our main goal, I think globally it's 2000, 세계적으로 그 탄소 중립 목표가 2050년이죠. 2050년, 그러니까 각각 단계별로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분야에서 뭘 할 것인가라는 것들. 네. 그리고 이 HFC 분야에서만 2050년이라는 말씀인 거고요. 네. 이미 이제 우리가 아리백 같은 걸 통해서 네. 많은 것들이 이제 실현되고 네. 또 완료가 되고 뭐 하는 그런 단계들이 생긴 것 같은데 그 탄소 감축은 어떤 기간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erfect. Okay. So basically, you want to be a global solution in the area of moving towards carbon neutrality. And even though all around the world,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goals, but it's a kind of a general understanding that by 2050, the world wants to go carbon neutral. And in order to achieve that, it's not just about recapture of carbon dioxide, but also of HFC. And you want to be a global player in helping this happen.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oday.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is is Jay. We just had an interview with We Allison, and if you want to check out what's going on in the world of moving towards a cleaner, more friendly environment and global climate change, talk to the man in charge. He's the CEO and founder of We Alice, and this is another interview at Pangyo Techno Valley.